안녕하십니까. 1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과연 이제 이런 그 기술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원 확보, 그 전력이에요, 전력. 이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1차, 2차 산업혁명은 전기, 1차가 이제 전기기관이었다면 2차는 전기. 전기가 나오면서 이제 모터가 나왔고, 모터로부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결국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산업혁명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화석연료,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이런 걸로 했잖아요. 이런 것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찬성이냐 반대다 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싼 건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근데 이게 만드는 순간은 싸지만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만 보세요. 일본이 한때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어. 근데 지금 거의 막 몰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그 원자로 식힌 물, 그걸 바다에 방류한다. 지금 그래서 막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끊임없이 일본은 이 발목에 잡혀가지고, 이 원자력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활동, 내지는 생산활동 하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정에너지, 뭐 바람을 통한다든지, 뭐 조류,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청정에너지를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햇빛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것 역시도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이것도 40년 50년 지나면은 그 산업 폐기물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은 연구 단계를 지나 생산 판매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핵 융합 에너지와 같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혁신적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가 열리려고 한다. 우린 또 이제 수소전기에 대해 수소전기 자동차 이래가지고 이제 수소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깨끗한 에너지의 확산은 친환경적이며 특히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부족한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도 희소식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이제 독일의 회사에서는 아마존 지역에 그 아마존 강이 있잖아요. 이 아마존 강에 부족들이 있는데 뭐 그저 부족들이 뭐 100명에서 뭐 한 200명 정도 산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수력 발전소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레방아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강 속에다 넣어 놓으면 얘가 돌면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약 한 뭐 1, 200명 정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이런 또 기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은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지난 세기에 배출한 배기가스로 인해 파괴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 이 배기가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야. 지금까지 자동차 얼마나 좋아요. 혁신이었잖아. 여기서 인류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 배기가스가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장기적 계획,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이에 실패한다면 잠재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쓰고 이제 후손들한테는 쓰레기만 남겨주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빌딩, 뭐 우리 지금 아파트가 다 20층, 30층, 50층 막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좋지. 얼마나 살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년이 지났다. 500년 지났다고 해봐.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때까지 우리 안 살으니까 몰라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서울만 하더라도 그 많은 아파트들이 1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며, 그럼 이게 이제 경제성을 가지려면은 50층짜리를 100층으로 줘야지 맞거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적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건 진짜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멈추질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끊임없이 가. 그땐 그때고, 지금 가는 거야.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불평등, 실업, 사회적 분열, 환경 파괴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니까요. 결국 실업이 이제 가장 또 큰 문제가 되겠지. 인간이 점점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나 에너지 분야는 보다 낙관적이다. 올바른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며 1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모든 계층과 지역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생산과 분배의 발전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접근이 가능해졌다. 갑자기 이제 보니까 그 칠레 있잖아요. 칠레, 그 남미의 칠레. 여기 보면은 이제 섬이 있는데 이 섬이 그 새들의 서식지야, 새. 그럼 이제 이 새들이 그 배설물을 여기다 막 싸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비료더라고, 비료. 비료. 천연 비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칠레가 이 새 배설물을 수출해서 많은 한동안 돈을 벌었다 그래요. 사람의 몸은 전구 하나를 켤 수 있을 정도인 약 100와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서너 배 정도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1인당 8,000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1인당 이제 8,000와트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선진국은 35,000와트를 넘는다. 더 많이 써요. 컴퓨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TV, 뭐 여러 가지 등등. 옛날로 보면은 이제 전구 하나만 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전기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지구에 주는 영향이다.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일단 환경오염.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2040년까지 글로벌 전력 소모량은 지금의 2배인 39조 킬로와트까지 증가할 거다. 이게 전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럼 현재 부족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대부분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들도 점점 그 선진화가 되면서 컴퓨터가 들어가고 공장 자동화되면서 점점 많은 이제 전력이 들어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 투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대규모 수력,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여기, 그다음에 수력, 핵, 뭐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반영된 것과 같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나왔고 이 태양광, 근데 태양광은 문제가 없냐? 얘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하는 얘기죠. 2015년에는 투자액이 무려 2,650억 달러에 이뤘다. 2016년은 이보다 감소한 2,260억 달러였고요. 2016년에는 최초로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는데 결국 요게 이제 뭐냐면 10%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화석 연료 소모를 감소시키며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긍정론자들은 에너지 저장 능력을 혁신함으로써 에너지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액체 연료 가격에 균형을 맞추어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게 다른 걸 막 하잖아요. 셰일 가스 이제 미국에서 막 개발한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 액체 연료가 그 휘발유, 석유를 가지고 있는 저 중동 국가에서 가격을 확 낮춰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개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이라고.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약 한 80에서 90억 달러로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에 비교했을 때 약 한 1대 27 규모였다.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에 따르면 이상적인 비율은 1대1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효율성 나노 소재, 모듈형 그리드 저장 장치, 합성 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조석 에너지와 같은 신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어쨌든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예견해 보면 어떤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신기술에 의해서 또 새로운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한다고.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4차 산업혁명은 다른 기술들도 에너지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에너지 그리드를 더욱 똑똑하게 만들고 효율을 높이며 에너지 가격을 낮춰준다.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래서 그 심야 전력이라고 해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밤에 보일러를 가열해. 이때는 전력값이 싸. 근데 낮 2시에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그러면 전력 수요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그때는 비싸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절해. 탄소 나노튜브, 나노 기공성 거품 젤과 같은 나노 기술은 생산부터 사용까지 에너지 순환 구조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손실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율주행차는 최적의 경로 운행과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 자동차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언덕으로 올라갈 적에는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야. 에너지 소비. 근데 얘가 이제 위에서 내려올 적에는 이 발전기하고 발전기와 모터는 서로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이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발전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는 발전을 해. 발전한 전기를 저장을 해.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을 갈 적에는 저장을 하고 올라갈 때 쓰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서 에너지 효율이 더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돌아가. 한 5km 더 돌아가는데 이쪽이 주로 낮은 데야. 이쪽은 짧은 대신 언덕이야. 그럼 이렇게 돌아간다. 해서 이게 에너지를 제일 작게 쓰는 경로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내비도 이제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공학은 생명연료 전지 생산을 위한 박테리아 유전자 변형과 광합성 활용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또 이런 건 무섭죠. 뭐 좋다고 하는데 뭐 박테리아 유전자 변형을 해갖고 전기를 나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막 인간을 공격할지 모르잖아. 그러나 궁극적인 가능성은 핵융합에 있다. 이제 더 무서워 나는. 핵융합까지 이제 건드리면은 이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 만약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핵융합 에너지는 깨끗하고 풍부하며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다. 이거는 또 무서운 생각들을 하는 거지. 핵융합 에너지. 좋다는데 그 뒤를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사람은 없다니까. 하다가 안 하면 말고야.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지열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지열을 가져다가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지진의 원인이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고 그 하다못해 지하수 개발을 하더라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지하수는 한번 파잖아요. 파고 여기를 오염을 시키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뭐 저도 뭐 맨날 사 먹지만 생수를 뭐 지하 안반수에서 뭐 200m에서 끌어올린다 어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돈은 벌고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하다가 이거 공장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니까요. 예. 돈은 다 빼먹고. 35개국 연합은 프랑스의 ITER에서 핵유문화 시설이 성공적으로 본격 가동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가장 선도적인 핵융합 개발 프로젝트로 산업, 경제, 지정학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80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가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꾀하는 것은 현명하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조석에너지와 태양전지판부터 극초단파 전송까지 보다 실험적인 아이디어들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옛날에 테슬라가 이런 거 해봤다는데요. 테슬라라고 이거 그럼 여러분들 테슬라? 전기 자동차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원래 이제 테슬라가 에디슨 시절에 같이 있던 그 발명가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극초단파로 이건 이제 극초단파로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가 전력이잖아. 전력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 근데 이걸 개발을 돈을 누가 내냐면 GE가 냈대요. 그 발전기 회사가 전기 회사가 냈대. GE인가? 하여튼 전기 회사에서 돈을 내 가지고 테슬라가 이걸 개발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술이 보급화가 되면 전기회사가 전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네들 수요가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없애버렸대, 이거를. 빨리 없애버렸대. 그래서 이제 그 상용화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 극초단파 전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자, 미래 에너지원이 무엇이 되든 효율적인 저장 기술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 이제 에너지 저장을 해야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는 특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에너지 저장 기술을 혁신해야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릴 수 있다. 이건 뭐 우리 배터리 기술 맨날 나오잖아요. 점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에도 쓰고. 한동안은 여러분들 왜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조그만 그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썼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그 보조 배터리 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이 배터리 기술이 일단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이 저장 능력이 더 많아졌어. 옛날에 이게 부족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어지간한 한 번 충전하면 다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점점 더 소형화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배터리 저장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15년에서 20년 안에 나노 기술을 통해 발전할 것이다. 크기 또는 중량에 비해 배터리 전력량이 커지면 간헐적인 에너지원의 가치와 효용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재 에너지 빈곤 계층인 12억 인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용이해질 것이다. 잠재 에너지를 찾기 위한 협업의 필요성. 이제 이런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현재 석유와 가스 중심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학 경제적 구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를 위한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 옛날 못 살던 데가 지금 뭐 세계적인 강국이 돼 있는 중동의 나라라든지 이 가스, 천연가스 막 그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스 가지고. 지금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너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재조정하면 체제 차원의 위험이 촉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화석 연료 쓰다가 안 쓰면 뭔 일 날지 모른다 이거죠. 이미 유가 하락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수출국이에요. 근데 그 왜 대통령 독재하는 대통령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막 싸우면서 이 유가 게다가 유가 하락까지 겹쳐가지고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배터리 기술의 혁신은 국가 재정 시스템과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어 지역 안보에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러나 기후 변화가 야기할 위험을 생각하면 이러한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 이 기후 변화.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였으나 성과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된 거를 다시 돌리는데 만약에 오염되는데 10년 걸렸다? 그럼 이 오염된 거를 다시 돌려놓는 데는 100년 걸릴 수도 있고 돈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황사 오잖아요. 황사나 이런 어떤 오염 물질들, 미세먼지들. 그럼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들 중국에서 만들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걸 생산을 했잖아. 생산을 해서 이익을 벌었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오염이 생겼잖아요. 이 오염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야. 우리는 자기네들이 번 돈을 벌기 위해서 망쳐놓은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우리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기술을 통해 제로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제로 탄소 사회. 그러니까 탄소를 아예 제로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자동차의 디젤, 천연 디젤 해갖고 디젤 이 오염도를 낮추고 뭐 혁신적인 기술이다 막, 광고는 했었는데 결국에 다 거짓이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환을 당길 수 있다는 긍정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은 전환 과정이 지체되는 것이다. 과거 에너지 체제의 전환은 과학, 인프라, 규제, 제품, 생태계가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걸 다 뭉쳐져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만들기는 쉬운데 그게 다시 돌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 이러한 체제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 집약적인 과학기술 사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움 없이 단기적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장에 에너지 전환을 맡기면 에너지 전환은 더디게 진행될 거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쉽게 해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대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걸 왜 바꾸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 정부 주도 투자로 형성이 돼서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온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다각화 전력이 필요하다. 다각화되어 프랑스의 IT 기업의 생산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는 유럽 전력 생산의 절반이 재생 에너지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저장 기술 이것 또한 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관련 인프라에서 20여 년간 투자가 지속된다면 설령 이런 ITER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확실한 로드맵을 갖출 수 있다. 하여튼 이 ITER의 생산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